오늘 만나보실 모델은 현대차의 인기 SUV죠. 산타페인데요. 자, 팰리세이드도 상당한 인기를 누리고 있지만 산타페, 이 산타페가 가진 인기만큼을 누리는 차는 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산타페가 등장한 지, TM이 등장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벌써 페이스리프트가 나왔죠.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썼는데 최근 특징이라면 플랫폼까지도 소소하게 바꿔나가고 있습니다. 사실상 풀체인지라고 봐도 좋을 정도인데요. 자, 그렇다면 현대 산타페, 그 중에서도 최고가의 캘리그래피가 어떤 매력을 보여줄지 잠시 함께 느껴보시겠습니다. 산타페가 페이스리프트를 이루고 돌아왔습니다. 산타페는 동급에서 인기가 가장 많은 모델이었는데요. 기아 소렌토가 모델 체인지 이후 인기 몰이를 하면서 같은 집안에서 경쟁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페이스리프트라 디자인이 크게 변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도 전면부에 변화가 있는데요. 새로운 그릴 디자인, 독수리 눈을 컨셉으로 한 T자형 주간 주행 등이 특징입니다. 저희 팀원 중 한 명은 산타페가 마스크를 쓴 것 같다던데 어떠신가요? 측면부에는 캐릭터 라인이 추가돼 입체감을 살렸습니다. 휠도 큰 사이즈고요. 후면부는 연결된 형태의 리어램프 디자인이 특징입니다. 차분한 중형급 SUV 모습이 좋죠? 부분 변경이지만 차체에도 약간의 변화가 생겼습니다. 길이가 15mm 늘어났고 폭도 10mm가량 넓어졌습니다. 높이나 휠베이스는 기존과 같고요. 실내는 많이 달라졌습니다. 기존 산타페와 비교해 볼까요? 전체적인 배치 구도가 팰리세이드와 유사해졌습니다. 이번에는 소렌토와 비교해 볼까요? 계기판에는 12.3인치 디스플레이가 사용됩니다. 센터페시아 디스플레이도 10.25인치로 확대됐고요. 산타페에게는 큰 변화죠. 버튼을 누르는 방식의 전자식 변속기 옆에는 주행 모드와 홈런 모드가 통합된 다이얼이 자리합니다. 버튼들을 감싸고 있는 것은 플라스틱이지만 브러쉬 처리를 통해 고급스러워 보입니다. 컵홀더 옆에는 무선 충전 패드가 있는데 세워서 끼워 넣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스마트폰을 밀착시키는 플라스틱에 의한 스크래치 발생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스마트폰 화면과 맞닿는 부분에 부드러운 소재를 덧대면 좋겠습니다. 공조장치에도 소소한 변화가 있는데요. 오토 모드가 3단계로 되어 있죠. 기온차가 심할 때 오토를 설정하면 바람이 너무 세게 나와 시끄럽고 불쾌할 때가 있는데 이를 강, 중, 약 정도로 나눠 온도를 조절해 주는 것입니다. 새로운 기능으로 운전 성향과 도로 상황을 고려해 주행 모드를 변경해 주는 운전자 인식형 스마트 주행 모드가 추가됐고요. 음성으로 카카오톡 메시지를 읽거나 보낼 수도 있습니다. 음성 인식을 할 때도 기존 캐릭터 라이언 외에 어피치를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최상위 트림에는 나파 가죽이 쓰이며 통풍과 열선, 스마트 자세 제어 시스템이 들어갑니다. 뒷좌석도 넉넉하죠? 등받이 각도 조정과 슬라이딩도 지원합니다. 움직이는 폭이 상당하죠? 3열 탑승을 위해서는 버튼만 누르면 됩니다. 팰리세이드에는 왼쪽에도 있었는데 산타페는 오른쪽에만 있죠? 3열 공간은 차급 대비 넉넉한 편입니다. 부가 기능으로 공조장치나 USB 포트도 있고요. 성인 남성이 3열까지 탑승한다고 가정하면 3열 공간은 이 정도, 2열 공간은 이 정도,
앞좌석은 이 정도가 됩니다. 잠시 신형 산타페가 들려주는 감성 측면의 소리를 들어볼까요? 안전사양 대부분이 갖춰집니다. 리스트를 볼까요? 그럼 주행에서도 만족도를 높였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산타페 2.2 디젤, 현재는 엔진 이거밖에 없죠. 한번 달려볼까요? 자, 그래도 배기량에 여유가 있는 만큼 상당히 시원스러운 달리기 성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처음 차가 움직일 때는 아무래도 이제 디젤 모델이다 보니까 거기에 좀 무게도 나가죠. 그러다 보니까 약간 주춤하는 그런 느낌이 있지만 최고 출력 또한 최대 토크를 모두 가지고 이렇게 차를 밀어붙일 때는 충분한 힘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자, 배기량은 2.2L죠. 과거에는 이제 2.0 모델도 있었는데 현재는 소렌토도 그렇고 산타페 이 모두 2.1L 디젤을 기본으로 합니다. 물론 엔진은 당연히 스마트 스트림이라고 불리우고 있고요. 최고 출력은 202마력, 최대 토크 45kg/m를 갖고 있는데 사실 수치적인 것만 놓고 본다면 과거의 R 엔진 대비 크게 달라진 것은 없죠. 하지만 에미션 부분을 비롯해서 엔진의 리스폰스 측면에서도 아주 큰 차이는 아니지만 약간 더 나아진 모습을 보여주는 만큼 어쨌든 세대 진화에 따른 흔적만큼은 충분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변속기 부분에서도 변화가 생겼죠. 이전에는 이제 자동 변속기 일반적인 토크 컨버터 방식을 사용했었는데 새롭게 DCT를 개발했죠. 8단 DCT를 개발하면서 개발했으니까 일단은 씁니다. 그래서 8탄 DCT가 들어갔죠. 하지만 이 DCT 채용에 따른 아쉬움이 나오는 것이 바로 저속 주행 때인데요. 저속에서 주행을 할 때, 이때 이제 조금씩 후진을 한다든지 전진을 해야 될 때 이 DCT가 온오프 개념으로 탁탁 물리면서 가다 보니까 미세한 컨트롤이 어렵고 때로는 정말 조금 차를 움직여야 되는데 팍 하고 움직이는 그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거기에 약간의 언덕이 있는 경우인데 이 가속 페달을 밟는 시간이 조금 지체되다 보면 뒤쪽으로 밀려난다든지 이런 현상을 겪게 되는데, 물론 효율성 측면에서 좋은 DCT이긴 하지만 과연 왜 이 차에다가 굳이 이 가정용 SUV에 굳이 DCT를 넣을 필요까지 있었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네요. 자, 국내 현실을 놓고 봤을 때 이 차의 연비가 0. 얼마가 오르고 떨어지는 것 때문에 차가 더 팔리고 덜 팔리지는 않습니다. 어찌 보면 편의성 측면, 특히 패밀리카에서 요구되는 그런 승차감, 운전 그 조작 편의성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할 수 있는데 좀 의외의 선택이죠. 자, 그렇다면 이 현대 산타페 2.2 디젤 과연 가속 성능은 어떤지 한번 볼까요? 과거 저희 팀이 테스트했었던 이 기록을 놓고 보면, 가속거리로 놓고 봤을 때 같은 정도의 수준을 보여주었죠. 하지만 가속 성능 부분에서 약 0.45초 정도의 차이니까 분명히 효율성 부분에서는 나은 모습을 보여줍니다. 4륜구동 모델로서는 충분한 정도의 효율을 보여주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자, 그리고 일단은 기어가 물려 있을 때 앞서 이제 저속 환경이라든지 주차 환경에서 조금 불리한 것이 DCT의 이 약점이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일단 기어가 물린 상태에서 속도를 올려 주행을 하고 있을 때는 만족감이 높아집니다. 그리고 스티어링 휠에 패들이 마련되어 있죠. 이것을 다룰 때 사실 이제 이 변속되는 시간 자체는 일반적인 토크 컨버터 변속기 대비 크게 빠른 편은 아닙니다. 아무래도 이제 이런 부분에서 승차감을 감안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은 이렇게 좀 늦게 이렇게 이제 튜닝을 해 놨는데, 이것 자체는 이 차의 컨셉에 있어서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한 가지 재미난 것이 계기판의 움직임을 보면 실제보다도 엄청나게 빨리 움직이는데요. 현재 같은 경우도 일단 땡기면, 야, 이건 뭐 포르쉐 DCT, 야, 페라리, 람보르기니 니들도 와도 안 되겠는데? 적어도 계기판 이 타코미터 상의 움직임만큼은 세계 최고 수준을 보여줍니다. 거의 F1급이죠. 어쨌든 이 시각적인 만족도를 높이는 부분에서 잘하긴 했고, 또한 이 차의 컨셉으로 놓고 봤을 때 이 패드를 사용하는 운전자가 많지 않기 때문에 이런 건 그냥 하나의 재미 요소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스티어링 휠을 돌릴 때 이 부분이 의외로 좀 재밌게 다가오는데, 그래도 차량 무게가 다소 나가는 편이죠. 여기 잠시 무게를 볼까요? 자, 뭐 무게 배분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놓고 봤을 때는 그냥 뭐 딱 예상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인데, 자, 어쨌든 뭐 일반적인 세단과 비교했을 때는 당연히 무거운 편이죠. 그리고 현재처럼 스티어링 휠을 조작할 때, 자, 어떤 축의 움직임, 축의 어떤 움직임, 뭐 요 값이라고 할까요? 차량의 거동 자체가 SUV 치고는, 특히 정확하게는 대중 브랜드가 만든 SUV 치고는 상당히 좋은 모습입니다. 이 차의 방향성 자체가 어디로 가고 싶었는지를 보여주는 예가 아닐까 싶은데요. 스티어링 시스템 역시도 이 소렌토 때 저희가 보여드렸었죠. 혼자서 열심히 이렇게 이제 보타라는 말을 쓰기도 하는데 보정을 하고 열심히 달립니다. 하지만 산타페에서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지 않았거든요. 아무래도 뭔가 조금 달라진 것 같긴 합니다. 뭐 같은 그룹사에 있지만 일단 기아차가 좋은 걸 먼저 쓰는 것 같지만, 거기서 테스트를 마치고 나야 현대차로 내려오거든요. 자, 뭐 스팅어 같은 경우도 지금 2.5 엔진 받아서 좋죠. 하지만 그게 안정화되면 다시금 내려옵니다. 뭐 기아 K9, 제네시스, 뭐 과거 이제 EQ급의 G90 이런 경우도 대부분 보면 기아차에 먼저 기술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몇 달 후에 나올 현대차 혹은 제네시스 모델에 이 어떤 그 기아차의 검증을 마친 이후 탑재가 되기 시작하는데, 뭐 이건 어쩔 수 없겠죠. 자, 어쨌든 소렌토와 놓고 비교를 했을 때 아마도 소렌토도 이제 MI21로 진화하면서 이런 것들이 이제 세부적으로 변경될 것 같긴 한데, 어쨌든 현재 보여지는 완성도 측면, 이 어떤 소프트웨어 튜닝 부분에서는 산타페가 조금 더 나은 모습을 보여줍니다. 스티어링 휠로 차를 통제할 때의 느낌에서도 어떤 핸들링 측면에서는 산타페가 소렌토보다 앞서는 모습이고요. 자, 4륜구동 시스템은 앞바퀴 굴림이 기본이죠. 앞쪽에다 좀 더 많은 동력을 주게끔 설계가 되어 있는데, 그래도 가속 페달 전기에 따른 이 탄력적인 움직임을 보여줘서 좋습니다. 물론 처음 스타트할 때는 대부분 5대5를 기초로 하고 있고요. 자, 코너링 측면에서는 아무래도 무게감이 있다 보니까 약간은 아쉬운 느낌이 있습니다. 하지만 뭐 이 차에서 그렇게 크게 요구되는 것은 아니고요. 타이어는 컨티넨탈의 크로스 컨택 시리즈죠. LX 스포트라는 모델인데 이 타이어를 OE 타이어로 사용하는 SUV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스포트라는 말이 있으니까 상당히 스포티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겠지만 일반적인 사계절 타이어 정도로 봐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뭐 가격이 일단 비싸기 때문에 OE 타이어로 장착되었을 때만 이렇게 사용을 하시고, 그 이후에는 가격 경쟁력이 있는 다른 제품을 사용하시는 것도 좋겠고요. 참고로 이 타이어는 체코에서 왔고요.
네, 코로나 시대에 멀리서도 왔습니다. 자, 그래도 타이어의 어떤 균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어떤 차량 밸런스, 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줍니다. 어쨌든 이 차가 궁극적으로 온로드에서 어떤 빠른 달리기를 추구해야 되는 모델은 아닌 만큼 다양한 환경에 노출이 되겠죠. 그 환경에 맞는 오이 타이어를 잘 찾아 넣었다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다만 가격이 비싼 게 조금 그렇긴 하지만요. 자, 그리고 휠이 20인치인데 자, 산타페는 18인치와 20인치 중에서 선택할 수 있는데 사실상 20인치는 싱글 족에게 권하고 싶네요. 왜냐면 승차감 측면에서 분명히 아쉬움이 되거든요. 특히나 산타페와 소렌토를 비교했을 때 예전 소렌토 어땠습니까? 그냥 물렁물렁했죠? 하지만 패밀리카로 쓸 때는 그 물렁함이 보여주는 그 승차감이라는 이점이 생겼던 만큼 패밀리카로는 저희가 산타페보다 소렌토를 더 추천드렸던 바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 산타페 뭔가 부드럽게 만들었다고 얘기가 되고 있죠? 그런 결과는 어떨까요? 자, 저속 환경에서 달릴 때는 역시 소렌토가 낫습니다. 속도가 어느 정도 올라간 상태에서 처리하는 능력은 두 차 간의 차이가 크지 않은데 굳이 그래도 어떤 그 패밀리카로서 적정한 모델을 꼽자면 저희는 당연히 지금도 소렌토를 추천드릴 수밖에 없겠네요. 이번 모델에서도 기대했던 것이 어떤 그 승차감인데 앞서 제가 핸들링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약간 이점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어찌 보면 지금 이제 현대차가 예전에 LF 소나타 이후로 추구했었던 그 방향성에서 그 방향성이라는 것이 어떤 그런 감각적인 요소, 핸들링, 어떤 퍼포먼스 부분이겠죠. 자, 그 부분에서 욕심을 냈었고 많은 것들을 시도를 했었습니다. 하지만 얻은 만큼 잃은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승차감이었죠. 자, BM 때만 해도 승차감이 매우 안 좋았습니다. 팰리세이드 어떤가요? 안 좋았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연식 변경에 따라서 약간 이 세부적인 튜닝을 다시 했다는 얘기가 들려옵니다. 저희도 뭐 기회가 되면 다시 테스트를 할 예정이긴 한데요. 자, 어쨌든 승차감 측면에서 놓고 본다면 아마도 핸들링 부분에서 이만큼 빼놓고 마지막에 이제 시장 여건상 그래도 조금 부드럽게 가야지 하면서 풀어놓은 것이 아닐까 싶네요. 사실 이것이 이제 현대차 홈페이지에 있는 정보만 보더라도 어떤 것을 내세우고 싶어 했는지 알 것 같고요. 하지만 차를 팔아야 되는 마케팅 입장에서는 광고를 보면 나타나죠. 갑자기 가족이 등장합니다. 근데 가족용으로 저라면 소렌토를 사겠는데요. 당연히 추천도 그럴 거고요. 자, 때문에 굳이 나는 산타페를 사야겠다고 마음 먹으시는 분이라면 20인치보다는 18인치 휠을 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저희가 테스트를 시작할 때 당연히 공기압을 맞추는데 표준 공기압이 35 psi 정도인데 34 후반 정도에 있어서 별 무리 없이 이제 진행을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상태로 놓고 본다면 자, 이 차의 연구원분들께서 가족, 거기다 이제 정말 아이를 비롯한 이제 뭐 부모님을 모신다든지 이런 개념보다는 그저 이제 핸들링에 대한 내 욕심. 아무래도 연구원들 측면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거든요. 조금 더 내가 만든 차가 잘 달려주면 좋겠으니까. 하지만 진짜 광고가 얘기하는 가족을 생각한다면 조금은 개선이 필요하네요. 자, 그렇다면 산타페 제동 성능도 한번 볼까요? 제동 성능은 소렌토와 유사하게 나왔습니다. 아무래도 뭐 같은 연구소에서 만들어진 차다 보니까 거기도 뭐 타이어도 이제 뭐 같은 컨티넨탈 젤을 쓰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유사한 정도의 성능을 보여주고 있는데 최장으로 가면 약 이제 2m 약간 안쪽에 편차를 보여줍니다. 때문에 평균적인 수치로 놓고 본다면 이제 38m대 이제 후반 정도가 되는데 이 정도라면 이 SUV,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용하는 SUV로서는 무난한 수준으로 평가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현대 산타페. 그리고 주행 연비로 놓고 본다면 현재 보시는 이 공식 연비는 이러하지만 고속도로에서 정속 주행을 하고 있을 때 대략적으로 14에서 15km를 1리터로 갈 수 있었는데요. 자, 풀옵션 사양이고 아무래도 이제 무게 조건에서 조금 불리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그래도 이 정도면 뭐 수긍하실 그런 소비자분들이 많지 않으실까 싶네요. 자, 이번에는 산타페 정숙성도 한번 볼까요? 비교를 한번 해볼 텐데, 자, 두 대를 볼까요?
주행을 하고 있을 때는 기존 모델이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아이들 상태에서는 현재 모델이 경쟁력을 갖게 되죠. 이제 이 부분이 뭐 타이어에 의한 차이일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최근 현대차 계속 지적을 받는 게 뭡니까? 소나타도 그랬고 아반떼도 그랬고 이 어떤 달리고 있을 때 소음을 너무 못 잡아내고 있는데 잘했던 부분은 계속 좀 잘해 보자고요. 자, 사운드 시스템은 크릴 제품인데 이 미국으로 수출할 때는 조금 이점이 있을 수도 있죠. 네, 브랜드에 이제 좀 친숙함 이런 것을 얘기할 수 있는데, 반면에 조금 이제 듣는 입장에서 아쉬움이라면 이 플랫한 사운드가 장점이 되긴 하지만 뭔가 이렇게 좀 쳐주는 그런 맛이 부족한 점이 약간은 아쉽지 않나 싶네요. 그래도 사운드 시스템으로서는 분명히 일반적인 것보다 좋은 정도의 성능을 보여주고 있고요. 네, 오늘 만난 현대 산타페. 자, 어떤 뭐 만듦새 부분을 비롯해서 좋은 것들이 많습니다. 다만 좀 몇 가지 지적을 하고 싶은데, 변속기 이 버튼 타입인데 약간의 오작동 가능성이 있습니다. 쓰다 보면은 좀 불편하기도 하거든요. 이제 이 포드 계열처럼 이것이 이제 위쪽으로 올라오게 되면 그래도 눈에 잘 보이기 때문에 아쉬움이 조금 덜한데, 현재 이 방식은 좋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인지 네, 현대차도 앞으로는 메르세데스 벤츠처럼 칼럼식으로 바꾼다고 하죠. 네, 하루빨리 교체하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네요. 자, 가죽 시트인데 이거 뭐 질감적으로 보면 이거 인조 가죽이랑 별로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뭐 카탈로그상으로 보면 이제 나파 가죽이라고 되어 있는데, 가죽이 보여주는 그 촉감에서 오는 그런 것들이 분명히 인조 가죽과 차이가 나는데, 현재는 네, 뭐 이름은 그러하나 이것이 이제 경쟁사에서 쓰이는 가죽과 비교를 한다면 무엇을 가공했는지 모르겠지만 소재 자체는 네, 그닥 마음에 들지 않네요. 향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그 차가 보여주는 것이, 이제 현대차도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어떤 그 후각적인 것도 있겠지만 본드 냄새는 분명히 예전보다 덜 납니다. 그래서 소위 말하는 세차 냄새가 없어서 좋고요. 하지만 이런 어떤 고급화된, 거기다 이 차의 가격을 보면 4천만 원대 중반을 넘어섭니다. 국산 대중 브랜드의 SUV. 야, 정말 이 차 사는 사람들은 부자. 자, 가격 얘기가 나와서 잠시 말씀을 드리자면 가장 이상적인 것은 3천만 원대 중반인데요. 그 가격을 가졌을 때의 산타페가 가장 가성비 좋은 네, 올바른 소비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물론 내가 정말 돈이 많으니까 나는 캘리그래피를 꼭 타야겠다, 그럼 누구도 말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렇다면 어차피 뭐 승차감 떨어지는 거 둘 다 비슷한데 기왕이면 팰리세이드가 낫지 않나요? 팰리세이드의 상급 트림, 물론 또 캘리그래피까지 가고 싶으시면 뭐 부자들은 요즘 많잖아요. 그렇다면 모르겠지만 네, 뭐 지금 이 정도까지 온다면 이건 사실은 조금 굉장히 과장된, 이 차 한 대 팔릴 때마다 정말 경영진이 나와서 절해야 됩니다. 네, 좀 더 네, 좋은 소비, 올바른 소비를 위해서 적정 트림과 필요로 하는 적정 옵션을 택하시는 그런 소비자분들이 많으면 좋겠네요. 그래도 차 자체 어떤 완성도만큼은 좋았죠. 네, 오늘은 그래도 국산차를 탈 때마다 뿌듯해하는 모델들이 있는데 네, 그 중에 하나라고 꼽고 싶은 산타페를 만나봤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소렌토를 추천할 거예요. 승차감이 더 낫거든요. 저희가 테스트한 산타페는 가장 비싼 모델입니다. 색상도 옵션이고 7인승 4륜 구동 시스템을 포함해 모든 옵션이 더해졌는데요. 이 모델의 가격은 4,697만 원입니다. 가격만 보면 이제 일부 수입차들이 저렴함을 넘어서 싸 보이죠? 그냥 기자들을 위한 보여주기용 차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오토뷰가 추천하는 모델의 구성은 어떨까요? 트림은
프레스티지를 추천합니다. 여기에 현대 스마트 센서 2만 선택하면 3,573만 원에 원하는 기능 대부분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가격대도 나름대로 합리적이죠. 프리미엄 초이스 트림에 멀티미디어 내비 플러스, 현대 스마트 센스 1, 플래티넘 1을 추가하면 약 40만 원 가량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풀 LED 헤드램프, 내비게이션 연동 ADAS, 1, 2열 세이프티 윈도우, 뒷좌석 선쉐이드 등 구성의 차이가 꽤 존재하기 때문에 프레스티지를 구입하시는 것이 낫습니다. 현대차 상품기획팀도 이를 노리면서 기획한 것이겠죠? 3열 시트는 탑승하시는 인원을 고려해서 추가하시면 됩니다. 4륜 시스템은 눈이 자주 오는 지역 소비자가 아니면 일상에서 크게 필요하지 않으니 주행 환경을 생각해 주시고요. 3열과 4륜 시스템까지 추가하면 3,800만 원이 넘는데요. 현대차 경영진보다 연봉이 높다면 풀옵션을 고집하셔도 되지만 산타페 같은 국산 중형 SUV는 3,500만 원대에서 많게는 3,700만 원대 내외에서 구입하시는 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